네, 선거 방송 잘 보고 오셨습니까? 미스터 진단 2부입니다. 선거 방송 아니고 대선 토론이잖아요. 토론회 방송. 큰 맥락에서. 아니, 토론 때문에 약간 긴장하면서 했는데 어쨌든 네. 1부 잘 끝냈고 미스터 진단 2부 시간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종목 진단 많이 좀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뭐 네. 지금 채팅창에 여러 가지 얘기들 나오고 있지만 뭐니 해도 미스터 진단의 본질은 네. 종목 진단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전화 주셔도 되죠. 02325-8200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올려주셔도 되고 네이버 TV도. 그렇죠. 그죠. TV 앱을 통해서 실시간 채팅창에 또 열려 있습니다. 다양한 루트로 종목 진단 올려주시길 바라고 오늘 두 분의 전문가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금산 전문가와 이재필 전문가 두 분 중에 한 분을 선택해서 여러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이제 나라 걱정했으면 네. 이제 종목 걱정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렇죠. 자, 우선 이제 금산 전문가께 그 1부 때 제가 이제 질문을 드렸던 거 좀 구체적인 답을 좀 얻고자 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이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우리가 지금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숨은 업종. 업종과 종목까지. 종목까지. 거기다 가격 전략도 있으면 더 좋고요. 맞아요. 알아보겠습니다. 금산 전문가님 답을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여러분들 이제 생산된 그 천연가스가 우크라이나를 거쳐서 유럽으로 공급이 되잖아요. 그 만약에 천연가스가 만약에 중단이 되게 되면 특히나 뭐 독일 같은 나라, 뭐 프랑스 같은 나라들은 그 바다를 통해 가지고 천연가스 공급을 아마 받게 될 거예요. 이거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이게 아마 제가 봐 상당 기간 동안 이게 지속이 될 거예요. 이게 쉽게 끝날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제가. 그러면 우리가 천연가스를 운반할 수 있는 LNG 선박 기업들은 수혜를 받겠죠. 여러분 이게서 우리가 LNG 선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그 천연가스가 기체잖아요, 그죠? 그 기체를 액체로 상태로 보관해서 수송하는 선박을 우리가 LNG 선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대표적인 종목이요. 여러분 대우조선해양하고 한번 볼까요? 이게 나와 있는 대우조선해양도 한번 잘 눈여겨 보셔야 돼요. 대우조선해양이나 한국조선해양이 있죠. 여러분 이게 대우조선해양이나 한국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조선주가 여러분들 이거 턴어라운드 하는 기업입니다. 수주를 보통 지난해 그다음 2년 전에 수주 받은 게 대략 인도가 되는 시점이 올해 한 4분기 정도나 내년 정도 되면 아마 조선주의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거예요. 그다음 LNG 선박 수요가 높아지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주가 있잖아요. 그 부품주가 여러분들 본행제 업체라고 해서 한국카본이라는 종목도 눈여겨 보셔야 돼요. 이게 나와 있는 한국카본이 있죠. 이게 나와 있는 한국카본이에요. 그 다음 동성화인텍도 한번 여러분 잘 눈여겨 보셔야 돼요. 동성화인텍. 그리고 피팅 업체들 있잖아요. 피팅 업체 중에서 여러분들 뭐 태강도 괜찮고 성광밴드나 뭐 하이로코리아, 특히나 하이로코리아 같은 종목군들 있잖아요. 이게 상당히 아마 매력적일 거예요. 저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 사태가 단기간에 끝나지 않는다. 그러면 앞으로 이 LNG 선박의 수요는 장기적으로 놓고 단기적으로 보나 장기적으로 보나 저는 상당히 매력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보면 결국은 아마 유럽이 그 향후 에너지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아마 이게 풍력 에너지, 특히 말하면 신재생 에너지는 아마 저는 상당한 설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수급 다변화가 저는 이루어진다고 봐요. 그래서 태양광 관련되어 있는 종목 OCI도 눈여겨보고 이거는요 실적과 직결되는 겁니다. OCI도 상당히 괜찮고요. 그 다음은 하나솔루션 있죠.
하나솔루션도 나쁘지 않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풍력 관련돼 있는 종목 중에서 CS 윈드 같은 종목도 나쁘지 않습니다. CS 윈드나 그다음은 동국 SNC 같은 종목군들 있죠. 이런 종목군들, 동국 SNC 이런 종목 여러분 잘 눈여겨 보셔야 되고, 그다음은 오늘 여러분들 잘 보시면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요 전쟁을 보면서 여러분들, 저는 조만간에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는요 함락당합니다. 이거는 시간 문제입니다. 제가 봤을 때 오늘 한 새벽 정도에 아마 함락당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방이 얼마나 중요하냐. 국방이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방산주들 있잖아요. 그 방산주들 잘 보세요. 방산주들은요 턴어라운드 하는 종목이에요. LIG 넥슨 같은 종목 있죠. 이런 종목군들은 앞으로 지금요 여러분들 테마가 아니에요. 제가 LIG 넥슨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이게 LIG 넥슨 같은 종목이, 이런 종목이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게 그냥 테마로 가는 종목이 아니에요. 실적으로 가는 거예요. LIG 넥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게 나와 있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종목군들이 있잖아요. 테마가 아니고 이제는 실적적으로 간다는 거. 그다음은 여러분들 그 반도체 핵심 그 제품, 우리가 반도체에 들어가는 그 특수가스 있잖아요. 우리가 그 네온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다음은 뭐 팔라듐 같은,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나 러시아가 시장 점유율 60%나 70% 가지고 있는 물질들, 반도체에 들어가는 핵심 공정에 들어가는 그런 물질들은요 상당히 아마 그 앞으로 공급 차질이 이루어진다면 오늘 같은 경우에 후성 같은 종목 올라가잖아요. 그죠? 후성도 상당히 그게 매력적이에요. 그 다음은 원익 멀티리즈 같은 종목군들이 있죠. 이런 종목군들. 또 이 밖에 제가 많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제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요 사태를 보면서 앞으로 유럽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 그런 측면에서 LNG 선박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그 다음은 여러분들 수입은 우리가 수익의 다변화, 수급의 다변화를 이루려면, 에너지의 수급의 다변화를 이루려면은 태양광이나 풍력도 뜰 수가 있다는 거. 그 다음은 방산주들, 그 다음은 반도체 핵심 공정에 들어가는 그런 강물들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한번 잘 눈여겨보시면, 요 중에서 여러분 종목 선택 하나 잘 하시면요, 전 단기적으로나 또는 중장기적으로나 저는 상당한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제가 종목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님, 그 LNG 선박 중에서 삼성중공업은 빠진 것 같은데 이것도 괜찮다고 봐야죠? 저는요, 제가 이제 삼성중공업은 워낙 지금 손실이 크니까 원래는 LNG 선박의 최대 그 수혜주는 대우조선해양하고요. 네네네. 한국조선해양이 전문적인 겁니다. LNG 선박은. 네. 그거 보시면 되겠고, 저는 그 현대미포조선을 저는 탑픽으로 보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그 대우조선해양이나 뭐 한국조선해양이나 삼성중공업은 좀 덩치가 크잖아요. 그런데 현대미포조선은 좀 덩치가 적어요. 그러면은 수주 받아가지고 인도하는데 시간이 거의가 절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현금이 빠르게 좀 돌아갈 수 있는 데가 그 현대미포조선이거든요. 그래서 작아서. 현대미포조선은 안정적인 종목이에요. 왜냐하면은 인도 기간이 짧기 때문에 현금이 빠르게 돌거든요. 그렇군요. 그런 측면에서 매매를 하시려면 차라리 현대미포조선이 탑픽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크라이나로 관련해 가지고 우리 금산 전문가께서 완전히 얘기를 다 해주셨습니다. 정보 대방출인데요? 지금 한번 제가 정리를 할게요. 조선주 중에서는 현대미포조선이 탑입니다.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한국카본, 동성화이텍, 태광, 성광밴드. 그거 다 적었어 난.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는 풍력 쪽에서 CS-윈드, 도구 SNC. 저도 받아 적을게요. 태양광, OCI, 하나솔루션. 방산주 LIG 넥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마지막으로 반도체 특수가스, 원익 머티리얼즈, 후성,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요. 네, 정말 많은 정보들이 공개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도 참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정말 웬만한 종목 진단보다 더 도움이 되는 순서가 아니었나 싶네요. 놓치지 마십시오. 네. 예.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종목 진단으로 더 올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첫 번째 2부의 종목 진단은요. 유튜브 종목입니다. 오리 주물럭 님께서 남겨주신 맛있겠다. 종목인데 네. 태광입니다. 조금 전에 금산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종목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맞아요. 자, 매수 가격이 9,800원이고요. 이분이 비중을 50% 들어가셨습니다.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자, 목표가와 손절가 알려주세요. 지난주에 남해 관광하고 왔습니다. 꼭 채택해 주세요, 앵커님이라고 말씀을 또 전해주셨는데. 네. 자, 그러면 지금 태광, 금산 전문가께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자, 금산 전문가님, 태광, 이거 괜찮은 거죠? 예, 저의 고향을 다녀오셨네요. 이분께서 보니까 그 종목 진단 받으시려고 남의 이야기를 하신 것 같는데 남의 어디 갔다 왔는지를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자 이게 나와 있는 그 태광이라는 종목은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 기업이 여러분들 한번 볼까요? 지금 상장된 지가 94년도에 상장을 했어요. 94년도에. 원래는 이 태광이라는 기업은요. 설립된 지가 오래됐습니다. 82년도에 설립이 됐으니까 굉장히 오래된 기업이잖아요. 한때는 이 종목이요. 99년도에 한때 얼마 갔냐면요. 코스닥을 대변한 종목이에요. 코스닥에서 탑픽 시가총액 한 10위 정도 들어갔던 종목이었어요. 이 종목이. 한때 12만 원까지 갔으니까요. 한번 볼까요? 이게 월봉 차트니까 1999년도네요. 1999년도에 여러분들 12만 원까지 갔던 주식이니까 지금은 주가가 뭐 만 원대에 놓여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나와 있는 이 태광이라고 하는 종목은 여러분 우리가 피팅주라고 피팅 제가 영어로 써서 죄송합니다. 피팅 이 피팅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죠. 우리가 간이염새라고 이야기하는 배간자재 우리가 뭐 각종 배간자재라든지 또는 간이염새 보통 쓰임새가 어디에 쓰이냐면은 여러분들 석유화학 뭐 정유 플랜터 그죠? 화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 담수 플랜터 그죠? 뭐 해양구조물 뭐 조선주 또는 뭐 건설 간이염새라고 하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 기업은 간이염새 세계 1위 기업입니다. 이런 종목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세계 1위 하는 기업입니다. 세계 1위 기업이에요. 조그마한 기업이 간이염새는 전 세계에서 랭킹 1위예요. 태광이라는 종목이. 그래서 보통 간이염새 3인방 그러면은 이게 나와 있는 태광이라는 종목과 성강밴드라는 종목이 있고요. 그 다음은 이게 나와 있는 게 성강밴드, 그 다음 하이로코리아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게 하이로코리아. 그럼 무엇이 다른가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태광과 성강밴드는요, 간이염새 얘가 큰 거예요. 요 지름이 크다 이 말이에요. 이 지름이.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왔다가 나갈 수 있는 그런 큰 간이염새를 말하는 거예요. 간이염새가 거의가 산업용이에요. 산업용. 사람이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는 그런 큰 간이염새를 만드는 회사가 성강밴드하고 태광이고요. 하이로코리아는 간이염새 지름이 좀 적은 거 있잖아요. 뭐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 도시가스 그 연결하는 밸브 있잖아요. 밸브 그런 것은 하이로코리아에서 만들어내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게 나와 있는 하이로코리아는 태광은요. 저는 올해 아마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거예요. 지금 내가 알기로는 수주를 지금 많이 받아놨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선박회사에 만약에 수주를 받게 되면은 요 선박이 인도가 돼야 이게 매출로 인식이 되잖아요. 그죠? 수주만 받으면 뭐합니까? 선박이 인도가 되면은 그때 비로소 매출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아마 수주는 상당히 지금 많이 만들어냈어요. 아마
태광에 지금 제품이 몇 가지 정도 되냐면요. 간이염새라고 하는 게 약 9만 개 정도 돼요. 여러분들 이 9만 개라고 하는 것은요. 간이염새 종류가 9만 개 가까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태광이라는 기업 자체는 아마 수주를 상당히 많이 받아 놨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여유 있게 가져갔어요. 가져가면 저는 좋은 결과가 저는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짧게 보시는 분들은 13,000원까지 가져가시면 되고요. 짧게 보시는 분 13,000원에 1차 매도 목표가. 좀 여유 있게 가져가시는 분들은 16,000원까지 가져가도 되는데 제가 이 종목의 주가의 상승 모멘텀 한 가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보시면은요. 여러분들 제가 이게 보시면은 자회사나를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이게 보시면은 이게 자회사나가 있죠. 이게 보면은 지난해에 이거 인수한 기업인데 HYTC라는 여러분들 2차 전지 장비라 2차 전지 장비 업종을 하나 인수를 했잖아요. 그죠? 지난해 태광이라는 기업이 이제 피팅 가지고는 예전에 그런 매출이나 영업이익을 낼 수가 없다. 그러면 새로운 신사업을 하나 뛰어들었죠. 태광이라는 기업이 워낙 지금 돈을 많이 유보율이 높기 때문에 HYTC라는 2차 전지 장비 업종을 하나 인수했잖아요. 요 회사가 어디에 있냐면요. 저도 보통 그 엔진오일 갈 때는 제가 어디로 가냐가 하는 그 정비소가 있어요. 그 가기 전에 HYTC라는 회사가 군포시 당정동에 있어요. 이거 새로 옮겼습니다. 군포시 당정동에 HYTC라는 2차 전지 모듈 회사가 있어요. 저는 항상 제가 엔진으로 갈 때 그래 가보면 제가 거기서 잠깐 한번 쳐다보고 가는데 1층, 2층, 3층, 4층 건물이 있는데 그 1층하고 2층을 사용하고 있어요. HYTC가 이거 LG 에너지 솔루션에 납품하는 회사예요. 아마 이것도 흑자로 전환 아마 됐을 거예요. HYTC도 내년 정도에 코스닥에 상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기업입니다. 기업은 그 정도를 꿰차고 있어야 이 기업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차트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태광이라는 그룹의 이 종목이 어떤 섹터하고 어떻게 앞으로 주가가 움직일 것인가에 대한 제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태광의 자회사나도 내년 정도에 상장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이 종목은 이렇게 하세요. 실적은 아마 3분기, 4분기 가면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단기로 보시는 분들은 13,000원 보시면 되고요. 단기 13,000원요. 중기로 보시는 분들은 15,000원까지 좀 시간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시간 투자. 제가 실적은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배신하는 기업은 어떤 기업이 배신한다면요. 실적이 수반되지 않는 기업이 배신하는 거지 실적이 나오는 기업은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좀 중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태광 살펴드렸습니다. 아까 또 언급이 나왔던 종목이니만큼 태광에 대해서는 기대를 좀 가져볼 종목이기도 하네요. 자, 그러면 이 종목에 대한 오리 주물럭님의 고민은 많이 해결되셨을 거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태광 살펴드렸습니다. 네, 대한도굴협회님 지금 나가지 마십시오. 왜요? 다음 종목이에요. 네. 그래요? 다음 종목이에요. 지금 유일하게 지금 네. HYTC 저 알아요. 뭐 이렇게 얘기도 해주셨어요. 아직 안 나가셨네요. 자, 제노코 올르셨는데 24,112원입니다. 오늘 파셨대요. 절반. 아, 진짜요? 예. 중기 투자 계좌 기준 8%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14% 크게 올랐죠. 25,000원대. 앞으로에 대한 향후 전망 딱 궁금하다 이렇게 좀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간에 요즘 저런 차트 많습니다. 올라갔다가 쭉 내려오는 차트들 되게 많은데 지금 제노코도 그런 차트 중에 하나가 되네요. 지금 딱 8%인데 나머지를 어떻게 좀 대응을 해봐야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재필 전문가하고 연결을 해보죠. 전문가님, 이 제노코 어떤 회사인지도 좀 궁금하고요. 이 지금 갖고 있는 8% 앞으로 어떻게 운용을 해볼까요? 자, 최근에 좀 관심을 받을 만한 그런 일을 하는 종목입니다. 자, 저 위성통신 부품을 제조를 하는 기업인데요. 자, 요거는 군 전술정보 통보 체계,
자, 요런 쪽에 핵심 부품을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요. 비접촉식 광 케이블을 주로 만드는 그런 기업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장에 조금 관심을 받을 수는 있을 듯 한데요. 근데 이게 그 전에 시세를 좀 너무 세게 한번 줬어요. 자, 이때 보시게 되면 저 11월 달부터 시작해 갖고 뭐 11월 달에 그냥 무지막지하게 정말로 무식하다 싶을 정도로 그 정도로 막 이렇게 크게 올렸죠. 한 3배 정도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이 원래 큰 시세, 대시세를 한 번씩 준 종목들, 요런 것들은 좀 크게 그 다음번에 크게 움직이려면 시간도 굉장히 좀 많이 걸려요. 자, 그리고 뭐 그 중간에 증자도 하고 막 그런 것들이 있어 갖고 지금 이 위쪽에서 증자를 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매물 부담들 이런 것들은 상당히 지금 좀 아직까지도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이게 상장된 지가 그렇게 크게 오래된 기업은 아닙니다. 작년 3월 달에 상장했어요. 자, 그리고 뭐 공모가는 36,000원 정도가 공모가인데 여기서 증자를 냈으니까 뭐 훨씬 더 될 겁니다. 자, 훨씬 더 될 텐데 요게 지금 현재 아까 제가 그 부분 좀 말씀드렸었죠. SK 바이오사이언스에서 보호해수 관련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자, 요거는 상장일이 3월 24일입니다. 2021년도 3월 24일이니까 뭐 이제 한 달 남짓 있으면 1년이 되겠죠. 1년이 있으면 또 1년 만에 보호해서 풀리는 그런 물량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시세를 한번 크게 줬던 부분들 그리고 또 저런 거 저 그동안 좀 저 증자 물량들 자, 요런 것들로 저 매물 부담도 있는 상태에서 3월 달 후반으로 3월 달 말로 넘어가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또 저 보유해서 물량이 상장되니까 향후에 계속해서 물량들은 이렇게 좀 나올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회사가 성장성 자체는 상당히 좀 크게 갖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지금 뭐 저런 부분들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어요. 위성통신 개발 사업. 자, 요런 부분하고도 연결이 될 수가 있으니까 지금 뭐 최근에 과기정통부에서 정지궤도 이 위성에 대해서 좀 개발을 하는데 이 제노코도 마찬가지 거기에 참여를 합니다. 근데 뭐 금액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지는 않던데 어쨌거나 참여를 한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그런 의미도 좀 있고요. 자, 이런 쪽으로 또 엮이다 보면 뭐 저기 아까 금산 전문가님 말씀해 주셨죠. 누리호 관련되는 뭐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누리호 발사할 때 되면 예, 그때쯤 되면 또 거기에 대해서 또 관심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만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량 부담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한번 대시세를 한번 줬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원래는 뭐 한 1, 2년 정도 이게 안 되는 경향이 되게 많습니다. 자, 뭐 근데 뭐 중간중간에 뭐 왔다 갔다 하는 뭐 소위 대박은 아니라도 뭐 소박, 중박 정도 되는 그 정도 시세는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뭐 이 제노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오늘 뭐 상당히 좀 강하게 이렇게 튀어 올라오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외국인들이 좀 매수를 많이 했네요. 외국인들이 한 7만 주 정도 그 정도 매수를 하면서 상당히 좀 강하게 올라왔는데 이들은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보시게 되면 이게 외국인들 매매 동향인데 샀다가 팔았다가 샀다가 팔았다가 막 그런 내용들을 계속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한 번 사면 또 며칠 꾸준히 이렇게 사는 경향이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좀 매수를 첫 매수가 좀 들어왔으니까 며칠 동안 팔았죠. 팔고 첫 매수가 좀 들어왔으니까 매수는 조금 더 외국인들 매수는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뭐 그렇다면 지금 남아있는 거 일부 오늘 좀 정리를 하셨으면 남아있는 거를 굳이 파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자, 지금 뭐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되게 좀 이 방산주 관련해 갖고도 모멘텀들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보유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 있죠. 이 물량 부담들
그리고 여기서도 증자 물량도 상장이 된 게 아직까지도 뭐 소화가 덜 됐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올라가면 좀 저항을 받을 텐데, 자, 이 올라가는 목표치 같은 경우는 뭐 지금보다는 워낙 떨어진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상당 부분 좀 큰 수익을 좀 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반등이 나오는 구간, 그 구간에서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목표가는 여기서 치고 올라온다라면 떨어지고 있는 62평선요. 이쪽하고 좀 만날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여요. 자, 만나는 가격대는 뭐 3만 원 언저리 정도, 뭐 3만 원 전후에 갖고 조금 만날 가능성이 많으니까 남아 있는 거는 일단 보유하시고 목표가는 3만 원 정도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한도굴협회님의 종목 제노코입니다. 3만 원이고요. 8% 우선은 가져가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셔서 나머지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노코였습니다. 네. 자, 그럼 종목 진단 계속 바로 또 붙여보도록 하죠. 네. 이번에는 전화 연결을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랑합니다. 선장님. 선생님. 네, 선장님 안녕하세요. 전화 연결 아직 조금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유튜브에서 계속 또 많은 이야기를 전해주고 계시니까 유튜브 네. 잠깐 보도록 할까요? 자, 우선 대한도굴협회님 감사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니, 도굴협회님께서 예. 정말 그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보면 항상 자주 계시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종목 진단을 해드리는 게 참 오랜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금산 전문가의 유튜브 라이브 일정 있거든요. 다음 주에 요거 있죠? 이야기 잠깐 안내를 좀 받아보도록 할게요. 자, 금산 전문가님, 조만간 또 유튜브 무료 공개 방송 라이브 일정 있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좀 말씀 도와주시죠. 네,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오후 4시부터 5시 1시간 동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중에서 실적주 찾기. 그러니까 저평가되어 있으면서도 실적주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런 종목을 제가 공개하는 시간을 다음 주 월요일 날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 오후 4시부터 펼쳐집니다. 저평가된 실적주. 이게 많이 들어봤지만 그쵸. 그게 뭐냐? 그러니까 요즘은 종목장이어서 이런 네. 거 딱 집어주시면 요거 딱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실적주는 얘기 많이 들어봤지만 맞아요. 구체 어떤 종목인지 구체적으로 좀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좋네요. 금사 전문가와 함께하는 시간 가져보시길 바라고요. 네. 자, 이제 전화 연결이 좀 됐을 것 같아요. 네, 한번 가보죠. 더 불러보겠습니다. 자, 사랑합니다,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때문에 고민하고 계실까요? 한국 BNC인데요. 네, 한국 BNC 매수가 혹시 네,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는 27,000원에 10%입니다. 27,000원에 10%요? 예, 예. 예, 한국 BNC 이 경구용 치료제죠? 예? 경구용 치료제 기대감으로 정말 급등했던 종목이잖아요. 예, 예. 아니, 그런데 이게 참 많이 올랐을 때는 거의 10배가 올랐던 종목인데 고점 대비 정말 많이 내려왔습니다. 1월 21일 날 제가 매수를 했어요. 예, 그걸 얼마 전에 그래가지고 매수하신 그동안- 거네요. 예, 그동안에 뭐 기회가 좀 있었는데 조금 네. 두고 보자 했는데 지금 막 어떻게 대표이사님이 네. 예. 뭐 자사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뭐 150만 주를 블록딜로 이렇게 매수를 했는데 네. 그 매수 이유는 무슨 유상증자를 3월 7일 날 8일 날 네네. 청약을 하거든요. 예. 예. 그 유상증자에 50% 참여를 하고 네. 그 매각에 따른 그런 그 세금 그 마련으로 해가지고 예. 150만 주를 팔았다 이런 뉴스가 나오네요. 네. 그래가지고 그 뒤로 지금 엄청나게 지금 막 바닥이 어딘지 모르게 막 늘어져갖고 오늘 그래도 조금 한 5% 정도 저기 돼가지고 비중 좀 줄이셨어요? 2만 500원 정도 올라왔는데 좀 올라왔다고요. 예, 예. 예.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좋을지 가지고 있어야 좋을지 그리고 또 네. 유상증자를 받아야 될지 정확해야 될지. 예. 예.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걱정이 돼서 네. 전문가님 그 진단을 한번 받기 위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전문가께 맡겨볼까요? 금산 전문가요.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볼게요. 예.
자, 금산 전문가님, 한국 PNC입니다. 정말 급등이 강하게 나왔던 종목인데, 떨어지는 폭도 정말 빠르네요.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이 유상증자도 청약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계속 내려옵니다. 자, 이런 고민 어떻게 대처하면 좋겠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 종목을 매수한 이유를 한번 간단하게 한번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뭐 처음에 뭐 큰 계획은 없었고요. 좀 네. 매력 있는 그런 종목이다 해가지고 제가 잡았는데 제가 실수를 한 것 같아요. 네, 제가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예. 제 이야기 끝나고 난 다음에 그때 다시 내가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시간을 갖도록 예. 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나와 있는 한국 BNC라고 하는 기업은 여러분들 국내에 지금 이 코로나 백신 개발하는 업체잖아요. 제가 국내 지금 코로나 백신에 좀 허가를 받고, 그러니까 허가를 받고 백신 개발하는 업체가 국내에 한 10개 정도 되는 기업이 있어요. 그다음 치료제를 개발하는 업체잖아요. 치료제를 지금 허가를 받고 개발하는 업체가 한 20개 정도 되는 기업이 있어요. 총 한 30개 정도 되는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지금 발을 볶고 나서고 있는데 단 한 개 기업 있잖아요. 지금 치료제를 개발하는 업체는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셀티리온이죠. 셀티리온이 여러분들 레퀴로나주라고 해서 치료제 하나를 딱 지금 만들어낸 것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자리에서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해가지고 이 기업이 도대체 어떤 기업이 이걸 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을까?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제가 한 예를 들어서 미국의 화이자라는 종목이 있잖아요. 화이자가 여러분들 보세요. 적어도 화이자가 사실은 이 기업이 쓰러져 갔던 기업입니다. 코로나가 아마 터지지 않았더라면 화이자가 아주 위험한 상으로 갈 수 있는 기업이 코로나 하나 가지고 지난해 얼마의 영업이익을 냈냐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약 한 29조 정도의 영업이익을 냈어요. 엄청난 겁니다. 화이자라는 그룹이 지난해 백신과 치료제를 팔아가지고 29조 정도의 영업이익을 낸 기업입니다. 국내에는요. 한 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국내에 지금 코로나 백신 그다음 치료제 개발해서 수익을 낸 기업이 없습니다. 하나의 기업도 없습니다. 지금. 저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제약 바이오 주가가 빠지는 이유가 왜 빠졌느냐. 그런 기술 차이가 워낙 크다는 거죠. 지금 자리에서 이미 이제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가 다 나와 있는 판국에 국내에 지금 코로나 백신하고 치료제를 개발해봤자 아무 소용 없습니다. 지금 자리 이미 늦은 상태죠. 그런 측면에서 한국 BNC라고 하는 기업이 여러분들 코로나 치료제 우리가 안티로키노노르이라 해서 그걸 지금 개발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주가는 이미 다 고점을 치고 기술적인 반등만 남아있는 구간이에요. 보세요. 한번 제가 실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3분기까지가 지금 이렇게 적자가 나와 있잖아요. 그죠? 지금 3분기까지 지금 88억의 적자가 나와 있잖아요. 이 기업이 2018년도에 43억이나 23억, 9억 정도 이렇게 영업이익을 낸 기업이 한때 시가총액이 지금 보면은 시가총액이 얼마냐면은 지금 시가총액이 7,900억인데 한때 이 종목의 시가총액이 얼마 갔습니까? 주가가 6만 원 갔을 때는 시가총액이 한 3조 이상 갔었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하세요. 이거 나중에 여러분들 잘못 들어가면
아마 이거 손실이 엄청나게 클 거예요. 저는 제약바이오를 매매할 때는 저는 국내 제약바이오는 딱 하나만 매매합니다. 저는 삼성바이오 빼고는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만 매매를 하지 나머지 종목은 매매하지 않습니다. 아예 저는 금산이라는 전문가가 바이오를 이야기하는 거 보셨습니까? 제가 바이오 추천하는 거 보셨어요? 금산의 전문가 5G 매매하는 거 보셨습니까? 저는 이거 매매하지 않습니다. 왜? 실적이 뒤따르지 않습니다. 실적이 뒤따르지 않고 이거는 주가는 너무나 고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만 바라보세요. 예, 주가가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면은 제약바이오는 어떻게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냐면 한번 올라갈 때 연속으로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세요. 주가가 한번 빠지고 난 자리에서 이렇게 빠지니까 여기에 한번 보세요. 제가 빨간 거로 한번 표시해 볼까요? 여기 보시면 이게 연속으로 한번 상승이 나오죠. 여기도 연속으로 상승이 나오잖아요. 여기도 연속 상승이 나오죠. 한번 반등하면 세게 한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2만 원 정도까지는 한번 리바운딩이 한번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이분께서 지금 매수한 가격 딱 27,700원이거든요. 그 정도에서 매도하는 전략. 이게 올라가면 한번 올라갈 때 한 20%씩 올라가니까요. 이것도 20% 이상 넘어가잖아요. 그죠? 한번 리바운딩에 나올 때는 이 제약 바이오라고 하는 것은 한번 수급이 붙으면 뭐 20% 정도는 가뿐하게 올라가는 거니까요. 그러면 15,500원에서 20% 하면 대략 한 2만 원 정도까지의 리바운딩은 나올 수 있으니까 그 정도에서 매도를 못하게 되면 저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저는 간다고 봅니다. 제가 그 제약바이오 그 종목을 제가 약 한 30개 정도 되는 종목을 제가 분석해 보면 여러분들 주가가 다 이렇게 급락을 했습니다. 볼까요? 여러분 이게 안토로젠 같은 종목 보세요. 급락할 때는요 그냥 반토막 한순간에 반토막 나버립니다. 6만 원짜리가 안토로젠 6만 원에서 그냥 보세요. 주가가 그냥 반토막 나버리죠. 24,000원 내려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보면은 제가요 이게 매더 팩토 같은 주식도 보세요. 단순간에 한 방에 그냥 반토막 나버리죠. 제가 제약바이오를 굉장히 위험한 종목이라 보는데 저는 제약바이오는 당분간은 손을 대면 안 된다. 특히나 코로나 백신과 코로나 치료제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 이미 끝났다는 거죠. 이미 화이자나 모더나나 아스트라제네카가 이미 다 백신과 그다음 치료제를 이미 개발해서 다 지금 소비를 하고 있는 판국에 지금 여러분들 코로나 백신하고 치료제를 만들어서 과연 돈이 되느냐 이 말이죠. 돈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요 매도입니다. 지금은 당분간은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만 바라봐라. 그러면 저는 2만 원 정도까지는 한번 리바운딩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렇게 한번 전략을 한번 짜보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유상증자 이런 거 받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가라고 유상증자라고 하는 것 자체는 내가 유상증자를 받아서 충분한 수익이 나오는 어느 정도의 보장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주가가 한국 BNC라는 종목 자체가 지금도 주가가 많이 빠졌지만 저는 지금 자리에 저는 배팅하는 거 아니다. 이거는 반등시 매도가 옳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으니까요. 그 질문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예, 잘 알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제약 바이오가 그렇게 낙폭이 크고 그렇게 위험한지는 몰랐습니다. 이번에 많이 깨닫게 되고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좀 의문스러운 것은 대표이사께서 유상증자를 50% 참여를 하기 위해서 또 그 매각에 따른 세금을 준비하기 위해서 120만 주를 블록딜로 지난번에 매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게 좀 어떻게 좋은 일인가 아니면은 굉장히 우리 투자자로서는 굉장히 안 좋은 일인가 그게 좀 판가름이 안 나네요. 그 말씀 좀 해주셨으면 제가 합니다. 이제 이게 한국 BNC라는
종목이 이제 유상증자를 제가 했을 때는 뭐 이게 연구개발이나 공장을 다시 짓기 위해서 유상증자 하는 거 맞는데 제가 이제 이 기업에 대한 그 제가 공시 내용을 한번 더 봐야 되는데 아직 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 유상증자라고 하는 것 자체가요. 이게 사실은 이런 기업이 지금 흑자를 내지 못하고 유상증자 한다고 하는 자체는 이게 좋은 신호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한번 공시 내용을 쫙 훑어보면 제가 알 수가 있는데 제가 시간상으로 봤을 때 지금 그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무튼 그거는 좋은 것보다는 나쁜 쪽에 더 가깝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소장님, 아무쪼록 한국 PNC 많은 도움 되셨죠? 예, 도움 많이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종목 궁금한 점 있으실 예. 때 얼마든지 연락 주세요. 예. 네, 알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건강하세요. 네, 건강하십시오. 자, 이렇게 한국 BNC 살펴드렸습니다. 네. 워낙에 또 많이 내려온 종목이고 지금 소실도 커져 있는 상황에서 고민 많이 되셨을 텐데 아무쪼록 많은 도움이 되셨다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종목 같은 걸 관심 갖다 보면 이제 유상증자, 무상증자, 뭐 감자도 나오고 여러 가지 소식들이 맞아요. 공시로 나오게 되는데 네. 이게 과연 어떤 그러니까 종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이걸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찾아보셔도 되지만 예. 만약 그게 좀 어려우시다면 이렇게 전화 주셔서 연결을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요 이번에는요 유튜브 다시 넘어갑니다. 예. 비가 내리면 님께서 서정적으로 한국철강 올려주셨습니다. 한국철강. 한국철강, 딱 들어봐서는 철강 관련된 종목인 것 같다라고 네. 하는데요. 8,400원에 35%, 비중 좀 높죠? 2.2% 오늘 상승을 하면서 8,200원, 거의 매수가 근처까지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차트를 좀 보여주시면은 최근에 이제 2월 들어서 예. 일본 기준으로 아. 약간 이제 1월 말에 바닥 찍고 살짝 계단형으로 지금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는 한국 철강이 되겠는데요. 예. 자, 우선 무슨 일하는 회사인지 그리고 가지고 있어도 되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예. 자, 이재필 전문가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한국 철강 진단 도와주십시오. 이 한국철강은 하는 일이 굉장히 좀 심플한 그런 기업입니다. 자, 이 전기로하고 이런 부분들도 다 갖고 있어요. 아변 설비도 다 갖춰놓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자, 거기서 그냥 철근을 만들어서 거의 대부분이 그냥 철근이라고 보시면 돼요. 매출의 대부분이 철근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 자, 근데 뭐 이런 것들을 뭐 조달청이나 건설 회사들 뭐 이런 쪽 유통상 뭐 이런 쪽에다가 좀 파는 그런 경우인데요. 자, 지금 현재 뭐 이 한국철강 같은 경우는 정리할 이유가 없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뭐 이 주로 철근 같은 것들 재건축, 재개발할 때 그럴 때 상당히 좀 많이 들어가죠. 그리고 또 지금 대선 후보님들 집 굉장히 많이 짓는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뭐 집 안 짓는다 그러면 당선될 생각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리고 또 이분들이 부동산 자체가 현 정권이 워낙 실패를 많이 좀 겪었기 때문에 고생을 워낙 했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그 공약들 이건 아마 지금 이번 같은 경우는 반드시 지킬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뭐 건축할 때 철근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안 들어가면 안 되죠. 그리고 또 저 얼마 전에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도 사고가 인명사고가 좀 발생이 됐는데요. 이런 걸로 인해서 그 관계 당국에서 이 저 감시 감독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좀 많이 엄격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규정대로 규격대로 다 이렇게 집어넣고 그렇게 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저 그렇게 되면 철강의 수요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그런 모습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실적 부분들을 한번 볼게요. 참고로 이 한국철강의 지금 시가총액이 한 3,700억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기업입니다. 자, 근데 보시면 뭐 이때까지는 뭐 그냥저냥 실적이 그렇게 났는데요. 2021년도의 실적 이건 뭡니까 이거? 뭐 매출이 한 8,800억 정도 됐는데요. 영업이익이 1,000억이나 났어요. 1,000억이 넘게 났습니다. 그리고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도 970억이 났는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런 쪽들 뭐 실적 부분들이 되게 좋은데요. 이 주가가 되게 싼 이런 경우가 간혹 있어요. 간혹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자회사 쪽에서 올라오는 겁니다. 자, 연결 대상 자회사 쪽에서 올라오는 실적 부분들. 그런데 그것들은 그냥 자회사에서 돈 벌었지. 이 회사 내 주머니로 돈 들어오는 건 아니거든요. 단순하게 숫자만 올라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왜곡 현상이, 착시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한국철강 같은 경우는 자회사도 아니고요. 그냥 연결 기준도 그렇고, 자, 이 자회사가 뭐 없는 것 같아요. 없습니다. 별도 기준밖에 안 나와 있는 거 보면. 자, 이거 전부 다 이 회사에서 통으로 벌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지금 뭐 1년간 1,000억 버는 회사가 시가총액 3,700억 정도다라면 뭐 이거는 그냥 갖고 있어야죠. 그리고 자, 뭐 이 건설 회사들, 철강 회사들 이런 쪽이 되게 좀 약한 부분들이 이 부채가 많은 경우가 많아요. 부채가 많은 경우가 많은데, 자, 이거는 뭐 부채 비율도 24%입니다. 뭐 24%면 빚 없이 그냥 현금으로만 뭐 왔다 갔다 장사를 한다라는 그런 얘기로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뭐 자본금이 한 460억 정도 되고, 유보율이 1,400% 정도가 되면요. 아, 이거 뭐 한 저거 4천, 한 6천억 가까이는 회사에 유보금으로 쌓아놨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되면 뭐 회사 갖고 있는 내재 가치에 비해서도 굉장히 싸다라는 겁니다. 자, 거기다가 배당도 줍니다. 요거 지금 현재 뭐 여기는 200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올해 결산 공시해 놓은 걸 보게 되면 50원 정도 늘렸어요. 250원 정도 결산 배당을 하게 되니까 이것도 한 3% 가까이 배당 수익률도 나오죠. 그렇다면 뭐가 부족합니까?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이 연준이 통화 정책이 좀 굉장히 매파적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부채 많은 기업들 이런 쪽들 같은 경우는 웬만큼 벌어 갖고는 금리 올라가죠. 그렇게 되면 이전에다 보면 볼장 다 봅니다. 뭐 이전에다 보면 남는 것도 없고 그리고 또 앞으로 또 자금 조달할 때 그럴 때도 마찬가지 굉장히 좀 애를 먹을 테니까 이 부채 많은 기업들 이런 부분들은 다 피하셔야 되고요. 또 돈을 이렇게 실제로 버는 기업들, 저는 올해가 작년보다 경기가 그렇게 좋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향후에 경기가 좀 안 좋아질 걸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 근거는 통화정책 관련되는, 긴축정책 관련되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뭐, 연준이나 이런 부분들을 경기를 안 건들고, 뭐, 금리를 인상을 하고 그렇게 한다고요? 그거 좀 말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금리를 올리고 긴축정책을 취하게 되면 경기는 안 좋아지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자주 말씀드리는 부분들인데요. 자, 위기 극복 3년 차입니다. 여러분들 IMF 때 1년 차 때 주가가 126%가 올랐어요. 그리고 2년 차 때는 뭐 살짝 마이너스였고 3년 차 때는 10% 이상 두 자릿수가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그리고 리만 사태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는 뭐 1년 차 때 80% 정도 올라오고 2년 차 때 10몇 프로 정도 올랐습니다. 3년 차 때 역시 마이너스로 변했어요. 올해는 어떻게 됩니까? 2020년도가 팬데믹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돈을 풀어갖고 경기를 부양했지 않습니까? 2020년도에 우리 시장이 90%가 넘게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연초에서 연말 기준으로 보면 3%대 정도 올라왔어요. 올해가 그렇게 쉬울까요? 그렇게 만만치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돈을 벌면서 현금 비중도 이렇게 쌓아놓고 부채도 없는 이런 기업들 쪽에서 매매를 하셔야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한국철강은 매도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냥 좀 중장기적으로 길게 들고 가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한국 철강에 대해서 자세하게 진단을 도와주셨습니다. 보유 의견으로 말씀해 주셨으니까 잘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미스터 진단, 종목 진단을 많이 도와드렸는데, 네. 정말 더 많이 도와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항상 허락하지를 않습니다. 벌써 2시가 다 갔어요. 아니, 벌써 네. 지금 11시가 다 돼간다는 게 믿을 수가 없는 현실이지만, 뭐, 어쩔 수 없죠. 시간이 항상 제한이 좀 되어 있으니까요. 다음 주 또 해드릴게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바로 마무리 짓는 게 아니라,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아까 좀 언급을 잠깐 해드렸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산 전문가님, 월요일에 유튜브 공개 방송 잠깐 아까 언급을 해드렸는데, 그 내용 한 번만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시죠. 네, 아마 여러분들 이제 지금 자리에서 현금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상당히 아마 도움이 될 거예요. 지금 구간에서 지금 저평가 실적주가 어떤 종목이 있는가?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실적은 상당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장에서 알려져 있지 않는 그런 종목 위주로 제가 한 10개 종목을 제가 한번 공개를 해드릴 테니까요. 월요일 날 4시부터 5시 1시간 동안 제가 강의를 해드리니까 꼭 한번 참여를 하셔가지고 좋은 종목을 받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1시간인데, 저평가된 실적주, 눈이 딱 뜨이죠? 그런데, 10종목이나 꼽아주신답니다. 오늘처럼. 10종목 대공개거든요. 좋습니다. 이런 정보를 어디 가서 또 얻을 수 있을까요? 자, 금산 전문가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 그 저평가된 실적주 10종목 같이 한번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는 그 두 분을 함께 해주신 두 분의 전문가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모여보도록 네네. 할까요? 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이라 또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꼭 명심해 주시고요. 네. 이제 어차피 이제 다음 주는 28일 하루 남고. 맞아요. 또 3월로 넘어가는 그런 또 줍니다. 또 3일절도 있기 때문에 맞아요. 확실히 좀 수급이 어떻게 들어올지 이 부분도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종목 싸움이니만큼 계속해서 시장을 팔로우 하면서 예. 좋은 종목으로 수익 내는 일주일을 또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